우리 농민이 정성껏 기른 고품질 국산 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는 농협 가공식품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즐기는 농협 가공식품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전국 농협 농식품 가공사업소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아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자연의 맛, 농협 가공식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가 우리 농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지면서 농업인들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농산물이 해외에 수출됐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경북 김천시 어몬면에 위치한 세김천 농협에서 농산물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상무 손상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농산물 수출 소식에 앞서서요. 지금 이번 주부터 농협에서 공적 마스크 판매가 시작이 됐잖아요. 좀 세김천 농협의 상황이 어떤지 이 부분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아침부터 지금 줄 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예. 지금 대기 줄 서는 분들은 한 300명 가량 되는데 저희가 공급하는 부분들은 한 150매에서 한 200매 정도 됩니다, 지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드네요. 예. 힘들지 않은 곳이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또 새로운 정책이 네. 발표됐다고 하니까요. 좀 네네네. 더 원활하게 마스크 공급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네. 코로나19를 뚫고 이 세김천 농협에서 딸기 수출을 성사시켰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물량의 딸기가 어느 나라로 수출이 되게 됐나요? 네네. 이번 1차로 나간 분은 286kg로 일단 태국으로 수출이 되었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수출을 계기로 해서 김천 지역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알타킹이라는 품종을 5월까지 한 2,000박스 가량 계획으로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현 상황에서 이런 수출 소식이 아무래도 농민분들께는 좀 좋은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지금 알타킹이라는 품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번에 수출된 딸기 품종은 경북농업도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척송용 대과용으로 큰 과형을 가지고 있고요. 내수는 물론 우리 수출용으로 적합하게 만들어진 육성된 그런 품종입니다. 알타킹은 또 맛하고 또 품위가 좋고요. 재배 과정까지 쉬워서 노동력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요. 이런 효과 때문에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고, 또한 복숭아 향이 나면서 당도도 높고 크기가 대과종으로 과즙도 풍부하고요. 당산비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어르신과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그런 품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맛과 품위 그리고 노동력 절감까지 3박자를 두루 갖췄다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병해충에도 혹시 강한가요? 예, 지금 다른 품종에 비해서 알타킹은 가장 딸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흰가루병, 그리고 응애에도 상당히 강한 편으로 이제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예. 또 다른 딸기 품종들은 이제 날씨 기온이 높아지면 3월 정도 되면 경도가 또 약해져서 이게 상품성을 유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알타킹은 3월 이후에도 경도가 좋은 편으로서 딸기 수출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매향이나 서량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품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수출을 할 때 사실 현지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태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수출하고 있는 딸기는
그 중대형 그 사이즈로 이 알타킹 품종이 그 특유의 그 식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량하고 내향과 좀 차별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이제 저희는 지금 500g 그 한 단 포장으로 해서 그 태국 그 방콕 쪽에 고급 유통 매장에 지금 유통을 하고 있는데요. 그 태국 바이어로부터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그 수출 첫 그 태국 수출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오늘 또 지금 그 두 번째 선적이 있었습니다. 예. 네. 자, 현재 뭐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수출이 성사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출을 성사하게 한 원동력 어디에 좀 있을까요? 아, 예. 저희 딸기 그 수출 계획은 그 지난해 말부터 우리 김천시 관내 농가들께서 이제 딸기 수출을 좀 해보자라고 건의를 해주셔서 지난해 말부터 준비를 해왔었고요. 네. 이제 저희는 그 우리 색임초 농협은 그 포도 수출 경험이 좀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풍부한 경험과 이제 국가별 그 수출 전략 분석을 통해서 사전 준비를 해왔었고요. 그런 덕분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그 어려운 그 여건 속에서도 딸기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태국이나 베트남 등은 또 홍콩, 싱가포르하고 다르게 국가별 그 식물 검역 수출 단지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를 한 덕분에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고요. 네. 또 저희 색임초 농협은 뭐 국내 GAP 인정이라든가 또 철저한 농가 관리 이런 부분이 있었기에 뭐 수출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이번 수출로 인해서 딸기 농가에서는 뭐 소득도 좀 증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여러 가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아, 네네. 일단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는 그 수출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에 비해서 그 한 20% 이상 농가 소득 증대 효과를 보고 있고요. 또 딸기 자체가 이 날씨에 따라서 생산량 기복이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공급 과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수출 덕분에 농가 소득을 이제 그 생산량 과잉으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를 좀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또 그 딸기 수출은 장기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이제 농가들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만 집중을 하고 우리 농협에서 이제 판매에 전담함으로써 네. 농가 소득 증대에 이제 기여할 수 있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뭐 이런 시기에 더 힘이 되는 소식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은 다른 지역의 농업인들에게도 큰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네네. 소식 많이 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가락동 365가 주목해볼 농산물은요, 사과와 파프리카입니다. 자, 3월 5일 목요일 방송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과일 1,011톤, 과일과채 782톤, 일반 채소는 4,153톤 반입됐습니다. 총 5,946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보다는 한 422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배추부터 보겠습니다. 228.6톤 기록했습니다. 어제 335.8톤 기록했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107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8,669원입니다. 최고가 9,500원, 최저가는 8,200원이고요. 오늘 8,600원대 시세입니다. 어제보다 134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한데 지난해 같은 경우 3,000원대 시세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계속해서 8,000원, 9,000원대 시세 형성하고 있고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 계속해서 높은 상황입니다. 올해 약간의 하락 흐름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8,000원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품목 상추입니다. 82.79톤 들어왔네요. 어제 들어온 물량 78.37톤이고요. 어제보다 물량 늘었습니다. 4.42톤 더 증가했습니다. 상추 포기찹입니다. 4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9,378원, 최고가는 11,300원, 최저가는 8,600원입니다.
네, 어제 8,230원이었는데요. 오름세 보였네요. 1,148원 더 올랐고요. 평균가는 9,378원입니다. 전년도와 또 비교를 해봐야겠죠. 이 기간 중 지난해 가장 높았던 가격이 11,000원대였고요. 올해 가장 높았던 가격도 역시 11,000원대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이 더 길었고요. 2월 27일부터 좀 상황이 뒤바뀌긴 했습니다. 아주 적은 차이긴 하지만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시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다음 품목입니다. 팝니다. 333톤 정도 들어왔네요. 어제는 382.5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49.6톤 정도 적게 들어왔습니다. 쪽파 10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8,901원, 최고가는 21,000원, 최저가는 18,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18,662원이었네요. 어제보다는 239원 더 오른 평균가를 나타냈습니다. 자, 전년도 30일 기준으로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쪽파 10kg 상품 기준이고요.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 48,000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8,000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2월 5일 기점으로 올해 시세 계속해서 급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15일 때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올해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긴 했었는데요. 15일 기점으로 올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 기간 중만 봤을 때는 약간의 상승 흐름이 있었고 24일 기점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서 2월 19일, 2월 중반이 넘어선 이후부터는 지난해 시세가 올해보다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가격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시세 형성했네요. 21,000원 오늘 가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24,000원, 평균가는 16,619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산지별 가격을 봤을 때 지금 예산군이 가장 높았는데요. 지금 올해 예산 쪽파의 성장세를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예산농협이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이 되면서 이 10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고 합니다. 네, 지원받은 금액은 어디에 좀 어떻게 쓰일 예정인지 궁금한데요. 네, 깐쪽파 시장 확대를 위해서요, 이 전용 가공과 포장 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전처리 및 소포장 시설, 저온 저장고를 짓고요, 냉장 탑차와 전동 지게차 등을 갖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가공과 포장 시설은 올해 하반기에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설 확대 또 지원이 쪽파 품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농산물 시세 확인해 주시죠. 네, 생표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 15.17톤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23.43톤 들어왔었네요. 어제보다 물량은 8.2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생표고버섯 8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73,514원, 최고가 88,000원, 최저가는 58,000원을 낙찰됐습니다. 어제보다 시세 더 많이 올랐습니다. 18,811원 더 올랐고요. 오늘 평균가 73,514원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안성시, 진주시 9만 원 기록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크게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최고가 중에 가장 높았고요. 평균가는 진주시가 가장 높습니다. 66,189원에 낙찰됐습니다. 계속해서 오이도 보겠습니다. 189톤 정도 반입이 됐습니다. 어제는 217.2톤 기록했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28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됐네요. 취청 오이 50개 상품 기준 평균가 31,853원, 최고가는 33,500원, 최저가는 3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 31,000원대 시세죠. 어제보다 더 올랐네요. 894원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산지별로 더 봐야겠죠. 구례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았네요. 최고가 35,500원, 평균가는 29,160원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품목 생고추입니다. 101.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은 106톤 정도 됐었고요. 어제보다 지금 물량 차이는 한 4.5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홍고추 10kg 상품 기준으로 보시죠. 평균가 79,584원, 최고가는 83,000원, 최저가는 77,000원이고요. 네, 어제 73,000원대 평균가였는데 오늘 79,000원대까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85,000원으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평균가는 밀양시가 가장 높네요. 71,18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홍고추 시세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한국식 김치가요, 중국에서 빠른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김치가 중국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 맛있어서일까요?
물론 맛 때문인 이유도 있지만요. 사실 우리 김치가 성인병 예방과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는데요. 이 소비자들의 관심이 그만큼 그래서 더 큰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육류를 즐겨 먹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 고혈압 같은 성인병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김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추세에요. 좀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관련 농가나 지자체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거래된 과일과 채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부터 보시죠. 오늘 39.1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32.26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6.8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배 신고 품종 15kg 특품 기준 평균가 46,205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49,000원, 최저가 42,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57,000원대 평균가 오늘 많이 낮아졌습니다. 46,000원대까지 낮아졌고요. 어제보다 11,352원 가격 많이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월 3일까지는 비슷한 흐름이 유지가 됐고요. 3월 4일 넘어가면서 6만 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어제 이후로 다시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최고가 49,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지금 이 기간 중에서 가장 높았던 가격대 6만 원이 넘는 가격대까지 나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5일에 5만 5천 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대입니다. 자, 보시면 대체로 지난해 가격이 높은 구간이 더 길고요. 보시면 2월 19일 때 그리고 2월 27일 때에 반짝 올해 가격이 높았던 구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7일 기준으로 해서는 지난해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46,000원대로 지난해보다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참외 보겠습니다. 오늘 39.33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37.7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56톤 증가한 상황입니다.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61,928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68,000원, 최저가 58,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63,000원대, 오늘은 지금 61,000원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1,357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죠. 2월 28일 65,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았고요. 하루 만에 29일 가격 83,000원까지 뛰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이 3월 접어들면서 낮아졌고요. 3월 2일부터는 비슷한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최고가 68,000원입니다.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2월 5일부터 지금 2월 27일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2월 24일 이후로 올해 가격은 상승하고 또 지난해 가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격 추이가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61,928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토마토도 보겠습니다. 오늘 114.9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32.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17.54톤 반입 물량 감소했습니다. 토마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21,129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4만 원, 최저가 17,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18,000원대, 오늘은 지금 2만 원을 넘었습니다. 21,000원도 넘은 가격이죠. 어제와 비교했을 때 3,104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해와 최고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비슷한 흐름이 유지가 되면서 가장 높은 가격대 2만 원의 최고가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가격이 지금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가격 보시면 2월 27일 이후로 또 가격이 급하게 좀 상승하는 구간이 보이면서 오늘 가격 4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현저하게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는 4만 원이었고요. 평균가 32,713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딸기도 보겠습니다. 오늘 200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80.7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19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딸기 서량 품종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4,739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7,000원, 최저가 13,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오늘 모두 14,000원대 평균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는 228원 평균가 상승했네요. 자, 이번에도 최고가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지금 가장 높았던 가격대 21,000원대였고요. 올해는 22,000원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근소하게 올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2월 24일 정도에 그 간격이 많이 좁아들긴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다시 간격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최고가 1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양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는 28,000원, 평균가 13,008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포도 보겠습니다. 오늘 39.27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62.94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3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자, 샤인머스켓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32,566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4,000원, 최저가 26,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같은 가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네요. 가격 변동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2월 15일까지는 상승 흐름이 계속됐는데요. 15일 가격 4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하루 만에 한 6천 원 정도가 빠지면서 19일 가격은 34,000원이었습니다. 이 가격 계속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역시 34,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오늘의 과일은요. 사과입니다. 사과 경락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162.1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81.2톤 들어왔습니다. 자, 어제보다 물량 19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사과 미얀마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1,897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25,000원, 최저가 2만 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27,000원대에 거래됐었는데 오늘 평균가 21,000원대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5,761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이시죠. 자, 3월 1일, 3월 접어들면서 최고가가 좀 상승했는데요. 2일 가격 41,000원까지 올라갔고요. 하루 만에 좀 하락하는 흐름 보이다가 다시 상승한가 싶더니 어제부터 다시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가 25,000원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면 2월 5일부터 한 2월 10일 정도까지는 올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15일 정도부터 24일까지 계속해서 지난해와 올해 가격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4일부터 지난해 가격이 더 큰 상승폭을 보이면서 지난해 가격이 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가격 21,897원으로 지난해 가격이 더 높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북 청송군 16,459원에 거래됐고요. 경북 영주시는 26,679원이었습니다. 경북 영천시 22,292원에 거래가 됐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는 27,0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 22,292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사과 경매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오늘은요, 절기상 경칩입니다. 하지만요, 오늘 철원에 최저 기온 아마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이 경칩이 무색할 정도로 현재 가락동 날씨 꽤 쌀쌀한 모습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아무래도 좀 건강을 더 유의해야 될 텐데요. 이럴 때 비타민 가득한 우리네 사과를 많이 먹으면 우리 건강을 좀 챙길 수가 있겠죠. 오늘 사과 소식 준비했습니다. 윤춘건 교무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교무사님.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멀리 계세요. 아유, 교무사님. 예. 아니, 오늘이 경칩인데 예. 그 소식 들으셨어요? 개구리가 봄이다 하고 팔짝 나왔다가 아이 속아내고 다시 들어갔대요. 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예. 아침에가 오늘 영하 한 3, 4도 됐나요? 그러니까 예. 철원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렇죠. 예, 아마 내일 오전까지 춥고요. 한 오후부터 좀 풀린다고 하니까요. 뭐 꽃샘추위라는 게 또 길게 가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네 가락동 지금 이 시간에도요, 경매로 아주 뜨거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사과 우리 몸에 정말 좋잖아요. 네. 그렇죠. 사과만 잘 챙겨 먹어도 감기 안 걸리겠죠, 경매사님? 저는 뭐 지금 최근 한 3년 동안은 감기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정말요? 예. 3년 전엔 걸렸네요, 그럼? 거야 뭐 1년에 한 번 정도 걸릴 수 있는데 매일 아침에 사과 반 조각 와, 이렇게 먹는 좀 버릇을 들은 이후에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말요? 그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반 조각씩 드시는 거예요? 그 반 조각은 사모님이 드시고? 이제 그 반 조각을 이게 이제 그 채소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갈아서. 믹스 갈아서 이렇게 오. 한 컵을 마시고 놓으면 네. 이제 아침밥을 안 먹어도 되고 건강에도 좋고. 건강의 비결은요. 뭐 다른 약 요즘에 뭐 건강 염려 때문에 뭐 이거 챙겨 드시고 저거 챙겨 드시는데 우리는 채소 과일만한 게 없습니다, 경매사님. 네. 자, 그에 따라서요. 이 사과 경매 분위기도 좀 좋은 흐름으로 좀 이어졌을까요? 경매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오늘 중도민이 50여 명이 다 참석을 해서 이렇게 분위기는 좋았습니다만은 이제 물동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중도민의 그 재고량도 약간 증가를 하면서 오늘 경락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어제와 비교를 하면 2, 3천 원, 평균 2, 3천 정도 하락된 가격이 많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경매 분위기는 역시 좋은 흐름입니다. 우리 중도매인들 거의 뭐 다 참여를 해서 응찰을 좀 진행을 했고요. 자, 그에 따라서 오늘 뭐 목요일답게 사과도요. 양이 꽤 많이 증가한 상황이에요, 현재요. 전주부터 해서 어제까지가 이제 계속 보합세를 유지하다 보니까 물동량이 많이 늘었는데요. 전주 목요일 같은 경우가 이제 가락시장 전체 발행량이 94톤이었고 금일은 164톤. 저희 농협 곰판장 같은 경우는 43톤이 출하가 되었습니다. 꽤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한 94톤 들어오던 양이 오늘 164톤. 와. 교매사님, 이게 지금 현재 이 시기가 어떻게 좀 계속 사과가 좀 늘어나는 이 시기인 거잖아요. 예년에 우리가 보면 학교 개학과 맞물려서 식자재라든지 학교 급식 이런 인양을 받아서 사실은 이제 물동량이 좀 더 늘어난 시점이었는데 이제 사실 뭐 요일마다 조금씩은 토요일 있고 내일 같은 경우도 아마 160여 톤이 전체적으로 반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이제 뭐 시기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봄철이라 물동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자, 3월 하면 아무래도 학교 이제 개학과 맞물리면서 이런 또 채소도 그렇고 우리네 과일들이 양이 좀 늘어나는 시기인데 개학이 또 뒤로 또 2주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됐죠. 사과 산지에 좀 영향들이 있죠. 이런 지금 현 상황들이요. 사과 산지에 영향이 있는 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이게 최고로 영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 산지인 청송이라든지 영주, 영천 이게 풍구 지역, 어성까지가 이제 저장사가 주 출하지인데 이분들이 이제 매일 그 작업을 하던 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발생 이후로 해서는 뭐 이틀에 한 번 이러다 보니까 뭐 사실 작업은 뭐 반 정도가 좀 줄었다는 그런 이야기니까 그 자동적으로 출하량이 조정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원활하게 지금 사실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지가 지금 뭐 이틀에 하루 걸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양은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좀 시세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락가 우리 사과 오늘 얼마에 거래됐을까요? 오늘 저희 농협 곰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출하량 대비 전체 평균 가격을 보면은 2만 원대 중반이고요. 뭐 청송이라든지 개중에 아주 우수한 사과들 같은 경우는 10kg 기준으로 해서 30내가 뭐 38,000원에서 4만 원 초반까지 이렇게 우수한 사과들은 그 단가가 좋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흠집이 있는 꼭 미세긴 같은 경우는 10kg 박스에 13,000원, 4,000원 이 정도 가격이 좀 형성된 게 많습니다. 네. 오늘요 가락동에 이제 평균 10kg 기준에서 사과 좀 보여주세요. 네, 평균 시세가 2만 원 중반대 오늘 가격을 형성했고 지난주하고 좀 비슷한 시세입니다, 교매사님. 하지만요 좋은 사과는 최고가 거의 뭐 한 38,000원 거의 뭐 훌쩍 넘어섰기 때문에요. 자, 현재 지금 형성한 요 사과 시세로 보면은요 평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현 시세는요? 그 작년도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래도 한 4천, 5천 정도 차이는 좀 있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10kg 기준해서 이맘때에 우수품의 사과가 3만 원 또 5만 4만 원임 같으면은
뭐 비슷하게 뭐 흘러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팔 아픈데 내리셔도 돼요, 회장님. 네, 자 맞습니다. 지금 사실 사과로는요, 물론 산지에서는 조금이라도 높은 시세가 큰 힘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요, 현재 형성하고 있는 10kg 기준의 2만 원 중반대만 사과 형성돼도 산지에서 크게 또 무리 없는 그런 시세예요. 여기서 좀 요 시세만 좀 더 하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 회장님. 아무래도 이제 좀 소비가 좀 더 일어나는 것 같으면은 여기서 더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앞으로와 이제 3월 중순 이후로 해서 4월 달까지가 지금 이제 작업을 못한 부분들, 이런 이등품이라든지 미색가 이런 부분들이 3월 20일 이후로 해서 어느 정도 시세 인상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추이는 더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품질을 좀 볼게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한눈에 봐도 얘는 그냥 되게 찌글찌글 흠집도 있고 못생긴 게 이거 봐봐요. 예. 네. 한쪽은 좋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금 현재 가락동으로 반입되는 우리 사과들 품질은 한 어느 정도 상태예요? 이제 이렇게 우수한 사과도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흠집가에다가 미색한 이런 사과들이 올해 2월달 3월 초까지도 이제 비중이 좀 높았지만은 점차 비중은 줄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렇게 이등품의 사과 출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년도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지난해 태풍과 장마로 인해서 네. 예, 품질 저하되고 일조량이 좀 부족하면서 제대로 색택이 좀 빠지지 않았어요. 네. 예. 우리 감독님이 이거 좀 찍어주려고 하는데 경매사님이 손을 꽁꽁 숨기셔가지고 예, 이제 다 괜찮아요. 그래서 좋은 거 좀 보여주세요. 요게 그러면 오늘 한 38,000원까지 나온 그 사과예요? 그 정도 질은 안 되고요. 네. 2만 원대 후반에서 3만 원 초반. 이건 뭐예요? 지금 현재 나오는 품종들은 거의 이제 부사들인 거죠? 이제 부사종인데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이제 미시마, 미얀마, 미야비, 이제 또 로얄 부사 이렇게 네 종류가 그 지금 시장에 반입되는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 미시네. 그 중에서도 김 회사님 예. 어떤 사과가 제일 맛이 좋아요? 4월 초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미야비라는 품종이 좀 더 당도가 높고 좀 육질이 좀 더 아삭하다는 그런 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얘가 이거는 미시마. 뭐시마? 미시마? 미시마. 미시마 품종입니다. 자, 지금 뭐 사실 사과 시세로는요 크게 뭐 약하진 않아요. 그래도 뭐 좋은 건 한 38,000원까지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 앞으로 흐름이 좀 더 좋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또 산지에 계신 분들 안팎으로 걱정들이 꽤 많으세요. 행여나 또 사과 시세 더 좀 떨어지면 어쩔까 하는 걱정들 하시기 때문에 좀 힘낼 수 있는 이야기, 더 강조하면 또 시세에 도움되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까요? 출하주 분들한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그 출하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출하 시기에 대해서는 담당 경매사하고 사전에 좀 충분한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출하를 할 때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철저한 선별, 이런 이등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선별한 후에 출하를 하시면 그 객락값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잘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든든합니다. 네, 우리 뭐 윤충원 경매사님이 계시는 한에는 사과 시세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단 이렇게 좋은 것과 그거 들어주세요. 얘네를 한데 섞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시세만큼은 안정적으로 현재는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상 사과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뭐 사과 주산지에 따르면요, 지난 겨울 사과나무의 휴면까지는 평년과 다름없이 진행이 됐는데 겨울 기온이 예년보다 높아지면서 2월 초에 발화가 나타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때문에 3월부터 4월까지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해서 저온 피해가 우려될 수 있어서 주의가 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냉해 예방을 위해서 개화 전에 인산칼리와 황산아연을 혼합해서 살포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아미노산 제제를 살포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요. 10알을, 그러니까 300평을 기준으로 기계 유제는 평소처럼 요소 1.5kg과 붕산 500g을 혼합해 살포하고요. 이후 개화 전에 인산칼리 1에서 1.5kg과 황산아연 500g을 혼합해서 과원 전체에 골고루 뿌리면 되는데요. 이 황산아연과 인산칼리를 섞어 살포하면 꽃의 세포가 튼튼해져서 냉해 잘 견딜 수 있고 나무의 영양도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월동 해충으로는 응애와 노린재, 복숭아 순나방, 복숭아 심식나방의 발생이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해충 관리는 방제 시기를 잘 맞춰야 하고요.
있는데요. 개화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를 기준 삼지 마시고 이 전체적으로 생육이 앞당겨질 것을 생각해서 방제 시기도 며칠 또는 일주일 정도 앞당기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네, 3월 이후 기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최근 2, 3년 통계를 보면 꽃피는 시기가 당겨질 걸로 보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결실기의 피해를 좀 최소화해야 할 것 같고요. 자, 이어지는 코너는 아무래도 소비자분들이 기다리시는 코너가 될 것 같습니다. 뭐죠? 네, 맛있는 한 끼 코너 이어집니다. 네. 네, 오늘은 또 어떤 맛있는 한 끼를 소개해 주실지 이인정 요리연구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이인정입니다. 네. 자, 오늘 어떤 맛있는 한 끼를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한 끼가 아니라 이제 두 끼인가요? 네. 오늘도 두 끼일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거 네, 준비해 주셨죠? 오늘은, 네.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여러분의 입맛을 좀 돋궈드리기 위해서요. 사과 쭈꾸미 무침과 쪽파 나물을 준비해보았어요. 네, 자, 쭈꾸미와 사과의 만남이 과연 성사가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궁금합니다. 먼저 사과 쭈꾸미 무침 재료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과 4분의 1개, 쭈꾸미 6마리, 양파 4분의 1개, 부추 1줌, 통깨 1큰술 준비해 주시고요. 양념장에는 가른 사과 3큰술, 고추장 2큰술, 고춧가루 1큰술, 매실청 1큰술, 설탕 1큰술, 다진 마늘 2분의 1 작은술, 간장 2분의 작은술, 참기름 1 작은술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저는 재료 만들었는데 이렇게 군침이 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너무 네. 배가 고프네요. 만드는 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만드는 법은 양념장 재료를 섞어 놓은 뒤에 사과는 천으로 얇게 썰고 양파는 채 썰어주시고 부추는 5cm 길이로 잘라주고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쭈꾸미를 데친 후 찬물에 헹구고 건진 다음에 모든 재료를 섞은 후에 통깨를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침 보통 먹으면 이제 매콤한 그런 감이 있잖아요. 매콤한 맛에 사과의 아삭함과 또 달콤함이 섞여서 아주 좋은 맛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메뉴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두 번째 메뉴는 쪽파 나물인데요. 봄의 상큼함을 느낄 수 있는 메뉴입니다. 들어가는 재료는요. 쪽파 200g, 양념장으로는 간장 2큰술, 다진 마늘 1 작은술, 고춧가루 1큰술, 참기름 1큰술, 통깨 1 작은술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저는 쪽파 나물이라고 해서 약간 매콤하게 무치는 걸 생각했는데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만드는 법은요. 끓는 물에 쪽파를 데치고요. 찬물에 헹군 후 물기를 짠 후 4cm 길이로 잘라주고요. 분량의 양념장을 섞어주시고 모든 재료를 섞으면 완성입니다. 네, 뭐 쪽파를 나물처럼 무쳐 먹는 건 사실 좀 생소하긴 한데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가정에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요리 만들면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쭈꾸미는 너무 많이 데치면 질겨지니 살짝만 데치면 되고요. 쪽파도 마찬가지로 오래 데치면 아삭한 맛이 없으니 살짝만 데쳐주시는 게 맛있습니다. 네, 뭐 오늘도 영양가 풍부한 이 두 끼를 소개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소비자분들이 요즘 집에 많이 계시니까 좀 시도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입맛도 돋굴 수 있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의 채소 코너 이어집니다. 네, 오늘의 채소 파프리카인데요. 파프리카는 고소득 작물로 꼽히면서 1990년대 도입 이후에 지속적으로 재배 면적이 확대가 됐었는데요. 한동안 수출 작물로 전성기를 누리던 파프리카의 대부분의 생산 물량이 국내 소비에 좀 집중이 되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고민이 굉장히 좀 큰 상황입니다. 오늘의 경락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파프리카 경락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프리카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53.38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07.5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54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노랑 파프리카입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29,399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48,500원, 최저가 25,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28,000원대, 오늘은 거의 뭐 3만 원에 가까운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754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2월 5일부터 지금 한 2월 10일대 정도까지는 올해 가격이 높았고요. 2월 10일부터 지난해 가격이 좀 높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이후에 2월 한 20일 정도까지는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월 19일부터 지난해 가격 급감하는 모습 보이고 이후에 올해 가격은 좀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가격 역시 29,399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오렌지 파프리카 보도록 하겠습니다. 5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3318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33,000원이었고요. 최저가 3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어제는 평균가 32,000원대 기록했는데요. 지금 오늘 평균가는 3만 원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824원 평균가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노랑 파프리카와 비슷한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2월 5일부터 한 15일 정도까지는 올해 가격이 더 높고요. 하지만 10일부터 올해 가격 급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한 15일 정도부터 20일 정도까지는 지난해 가격이 역시 지금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9일 기점으로 해서 지난해 가격 급하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 20일 정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가격 3만 원대로 지난해보다 현저히 높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빨강 파프리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5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31,754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6,000원, 최저가 3만 원에 형성돼 있고요. 자, 어제는 31,900원대였는데요. 오늘 31,700원대로 소폭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평균가 218원 하락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월 28일 보시면 54,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가였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 접어들면서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또 3월 3일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가 36,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빨강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가격이 지난해 가격보다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한 2월 15일 정도에 올해 가격 많이 하락하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지점도 있긴 했지만 15일 이후부터 올해 가격은 계속해서 지금 상승 흐름 보였고요. 지난해 가격은 좀 하락 흐름을 보이면서 그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였죠. 2월 27일 올해 가격 44,000원대 기록하면서 그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진 구간이었고요. 하지만 27일 이후에 올해 가격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간격이 조금 좀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31,754원으로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높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37,000원 기록했고요. 강진군이 34,000원대, 이어서 고흥군, 김제시, 마산시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평균가는 마산시가 가장 높네요. 27,938원 기록했고요. 근소하게 김제시와 고흥군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파프리카 경락가에 대한 자세한 경매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교합 함께서 전해 주시죠. 네, 여기는 가락동입니다. 지금 현재 가락동은요, 경매가 계속 진행되면서 그 어떤 곳보다도 가장 뜨거운 열기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체감 온도는 꽤 춥습니다. 자, 알록달록 빛깔 고우면서 더불어서 영양 가득한 파프리카 소식 준비했습니다. 우리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경매 분위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청과 파프리카 경매과장 최영석입니다. 네, 언제나 든든하신, 언제나 그냥 말씀 너무나 잘하시는 우리 최영석 경매사님. 네, 오늘 유난히 얼굴에 빛이 납니다, 경매사님. 예. 지금 와이프가 임신 중이어가지고 뭐 예전과 다르게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가족끼리 많이 뭉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날이 즐겁네요. 확실히 가정이 중요합니다. 네. 아니 뭐 얼굴에 빛이 난다고 해서 맛있는 파프리카를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실 줄 알았더니 지금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이 임신 중이세요? 예. 와,
가락동이 좀 건강 더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예, 바깥 출입을 좀 자제를 하셔야 되는데 요즘 부쩍 외식은 뭐 이젠 뚝이고 집에서 더 맛있는 걸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더 그냥 끝나자마자 집으로 곧장 들어가신다는데 파프리카를 활용한 맛있는 요리들을 지금 해주고 계시나요, 우리 사모님이요? 예, 와이프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첫째 딸이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네. 뭐 고기를 구워가지고 뭐 쌈에다 같이 곁들여서 먹습니다. 예. 좋습니다. 안 그래도요, 사실 이제 외식 쪽으로 많이 빠졌던 우리네 채소들이 지금 가격이 너무나 하락해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쌈채소 위주로, 그리고 또 우리 파프리카 역시도 좀 많은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서요, 우리 파프리카 경매 분위기는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을까요? 예, 지금 전주와 다르게 금주 같은 경우는 반입량이 이제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반입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비는 또 전주하고 다르게 좀 또 뭐 하락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는 좀 하락세인데 뭐 전년 대비는 그래도 안정적인 시세 형성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파프리카 역시 뭐 시세는요 크게 하락하지 않고 그래도 좀 안정적이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지난주 대비 이 경매 분위기 자체가 조금 달라졌어요. 지난주는 뭐 사실 파프리카가 좀 꽤 많이 사랑을 받았고 시세도 좀 좋았는데 왜 이번 주 들어서면서 좀 이런 분위기가 좀 바뀐 걸까요? 일 평균 금주 같은 경우는 한 55에서 60톤을 봤습니다. 이파량을요. 그런데 지금 장기적으로 수출 단가가 저렴하다 보니까 그 4일 저녁에, 그러니까 그때 반입량이 107톤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는 물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날 시세 하락폭이 조금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뭐 오늘 이제 양을 좀 더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파프리카 양 뭐 지난주 대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 반입량 좀 짚어주세요. 네. 지난주 일 평균 64톤 입하됐는데 금주 같은 경우는 좀 증가한 상황으로 68톤 정도 이제 반입량은 증가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반입량 증가에 큰 기여를 한 부분이 바로 그 수출 단가 조절로 수출 물량이 그 내수로 크게 유입된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반입량이 증가한 요인으로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수출로서 굉장히 또 효자 작물이에요. 네, 우리 효자 농산물인데 좀 나가야 될 우리 파프리카들이 좀 나가지 않으면서 네, 국내로 유입되는 양, 그렇다 보니까 한 4톤 가까이 양은 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오늘 파프리카 경락가는 얼마를 형성했을까요? 지금 5kg 상품 기준 뭐 전주보다 뭐 좀 한 10,000원 정도 하락한 상황이지만 28,000원대 시세는 형성되고 있습니다. 28,000원대. 지난주보다 한 10,000원 가까이 지금 가격이 떨어졌어요. 네, 파프리카 시세로 10,000원 가까이 좀 하락했다는 거는 꽤 많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교매사님. 기존 시세가 이제 너무 좀 고단가인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락폭이 좀 크게 느껴지는데 뭐 평년 대비는 8,000원 정도 또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농가 입장에서 뭐 크게 뭐 불만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 네. 자, 우리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요, 지난주 대비 한 10,000원 가까이 좀 떨어지면서 오늘 경락가가 한 28,000원을 형성을 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해하고 비교를 하면은 거의 한 7,000~8,000원 정도 지금 상승한 모습이에요. 예, 그렇죠. 지난해 대비 한 7,8,000원 정도 상승한 상황이고, 뭐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본다면은 지금 수출 물량의 내수 대거 유입만 없으면은 뭐 시세가 크게 하락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주까지도 뭐 반입량이 증가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여건이. 예. 네. 우리 경매사님 항상 나오시면요, 경매사는 이 경매도 잘해야 되지만은 또 이 소비 촉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뛰어야 된다라고들 외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전에 물어봤어요. 좀 파프리카 소비 촉진을 위해서 좀 달리고 계세요? 그랬더니 뭐 사람이 모여야 소비를 하죠,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행사도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사람이 모이는 게 조금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행사 유도는 좀 힘든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또 뭐 전주의 언론에 뭐 파프리카가 매력력이 좋은 상품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온라인 쪽으로는 뭐 원활히 판매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도 좀 분위기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파프리카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품질이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가져오신 파프리카보다 오늘 가져온 파프리카 꽤 크고 좋거든요. 보면서 전반적인 품질은 한 어느 정도 상태인지 좀 짚어주세요. 네. 지금 이 정도 상품 같은 경우는 가락시장에서 이제 최고 단가 나오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좋은 물건을 가져왔냐면은 지금 코로나의 영향으로 식자재 소비가 엄청 감소한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뭐 가족들이 모여서 소비하는 가계 소비는 크게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계 소비가 증가할 시점에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일반 소비자들은
눈으로 보고 상품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선별이라든가 이런 색택 부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전주와 다르게 상대적으로 소비가 이제 감소하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이제 가계 소비는 있으니까 뭐 최대한 이제 선별 부분에 있어서 뭐 최선을 다해달라고 이제 이 물건을 가져 나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가장 좋은 파프리카를 준비해 주셨고요. 오늘 이제 평균 경락가가 한 28,000원인데 예. 요건 그러면 3만 원 넘는 파프리카네요? 예. 이 상품들 같은 경우는 어제 34,000원 나온 상품입니다. 예. 확실히 달라요. 정말 모형 같지 않아요? 저는 이제 경매사님들이 이렇게 좀 가져오시는 농산물들 보면은 제가 마트에서는 이거 만날 수 없는 정말 최고품위의 이런 농산물들을 직접 만납니다. 와, 요 정도로만 사실 이제 품위만 좀 지켜주신다면 사실 이 파프리카 시세 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네, 이 중도매인들의 구매력은 좀 어때요?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좀 약하죠? 네.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유리 없이 구매력이 높았던 상황이었고요. 그 금주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 대비 한 50% 정도, 그 정도로 구매력이 이제 감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많이 약해졌네요. 예, 많이. 예, 한 50% 정도 좀 구매력이 좀 일고 있지 않다. 이 시기 이렇게 좀 약할 때는 경매사님만의 어떤 또 무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하세요? 열심히 사실 뭔가 좀 우리 경매사님 말씀대로 뭔가 좀 모이게끔 해서 좀 행사도 하고 판매를 좀 촉진을 시키는데 현 상황은요, 이 마음만큼 사실 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좀 좋은 거 위주로 좀 이렇게 선별을 해주셔야만이 현재는 이제 가정 소비가 좀 위주거든요. 예. 그래서 눈으로 먼저 먹는 게 바로 또 이 파프리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채소계 보석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채소계 보석은 파프리카. 예. 그럼 경매사계 보석은 예? 누굴까요? 아니, 출하주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때요? 전반적으로 요 시기에 우리 파프리카 산지에 계신 분들 사실 이제 밖으로 좀 나가는 물량보다 좀 국내 유입 물량이 좀 현재 많은 상황이에요. 좀 네. 어떻게 관리하고 또 요 시기에 어떤 점을 더 강조하면은 시세에 좀 도움이 되는 상황일까요? 예. 지금 전반적으로 시세가 하락세라고 농가분들이 서둘러서 수확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둘러서 수확하게 되면은 이렇게 100% 색택이 안 나오거든요. 색택 그 파프리카 단가 결정에 있어서 색택 부분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세가 계속 하락세로 이어질 거라고 먼저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무조건 정상적인 상품,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상품을 만들어 갖고 출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좋은 것만은 좀 올려보내주세요 하고 늘 가락동에서 외치지만요. 겸회사님, 사실 저는 농사는 짓지 않아요. 예. 예, 그리고 아이도 없고. 우리 겸회사님은 아들이 하나? 예, 딸 하나 있습니다. 아, 딸이에요? 네, 10살 딸이 있는데 딸이 말 잘 들어요? 부모 마음처럼 돼요? 예, 딸 교육은 와이프가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그런데 저는 돼요? 안 돼? 잘 안 되잖아요. 저는 옆에서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잘 키우고 이렇게 좋은 것만 키워내고 싶은데 또 산지에서는요, 좋은 거 나쁜 거가 또 같이 나오기 때문에 네. 예, 뜻대로 안 되는 게 아마 부모의 마음과 우리 농민들의 마음이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하지만 우리 경매사님이 짚어주시는 건요, 좋은 건 좋은 거대로, 조금 떨어진 품위는 떨어진 거대로 확실히 좀 나눠달라는 말씀이고요. 그게 또 네. 좋은 시세를 받을 수 있는 또 방법이 되잖아요. 네, 자, 더불어서요, 다음 주 분위기 좀 어떨까요? 시세 상승 여지 있을까요? 예, 그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까지는 반입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출 물량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뭐 오늘 들어온 소식인데 수출 단가도 지금 많이 상승했던 걸로, 어제부로 많이 상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음 주 같은 경우도 뭐 시세가 크게 하락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또 상승할 여력은 없지 않아 또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금주 소비가 전주 대비 이제 50% 정도 감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소비가 감소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전주에 구매했던 물건을 소비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상대적으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재구매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입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또 탄력적으로 시세가 오르는 상황도 없지 않아 생기죠. 네. 네, 그래서 다음 주 좀 상승 여지까지 있다. 아주 그냥 한마디를 아주 길게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가족들이 다 모여서요, 방송 보신다고 오늘 더 말씀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겸회사님. 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 좀 빨간 거 들고 가시고요. 예, 노란 건 제가 먹을게요. 예. 네. 자,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해서 최근 참 사랑을 받고 있는 파프리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챙겨 드시고요. 우리 채소들도 좀 듬뿍듬뿍 골고루 많이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지금 파프리카가 직면하는 과제는 바로 내수 가격 하락인데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파프리카 국내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법인 한국 파프리카 생산자 조회는요, 2년 전부터 생산자들과 유통 협약을 맺고 파프리카 수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품질이 떨어지는 파프리카는요, 산지에서 폐기 조치해서 출하량을 조절하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생산 농가의 피해가 있긴 하겠지만 파프리카 농가 전체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하지만 전체 파프리카 재배 농가의 70% 정도만 이 자조회에 가입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산지 폐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수 가격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국내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서 수출을 늘리고 내수 출하량을 줄이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파프리카 연간 수출액은 2019년 기준 9,151만 달러, 물량 기준으로는 3만 5천 톤 정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수출 물량 중 99.5%가 일본으로 수출 중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시장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전해드렸죠. 정부가 지난해 11월이었죠. 중국과 국산 파프리카 대중국 수출을 위한 검역 요건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현재 이 중국과의 파프리카 수출 협상에 산지의 기대가 큰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은 좀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네. 바로 코로나19 사태 때문인데요. 중국 수출 관련 일정들에 좀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지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품질에 더 많이 꼼꼼하게 또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좀 진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이 수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소매가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전해드립니다. 파프리카부터 보시죠. 200g 상품 기준 평균가 2,018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2,480원, 최저가 1,660원이었고요. 어제보다 149원 상승한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사과 후지 품종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19,592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최고가는 24,950원, 최저가 13,320원이었고요. 어제보다 185원 하락했습니다. 붉은 고추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1,734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2,990원이었고요. 최저가 930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평균가 39원 상승했네요. 쪽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 5,189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9,650원, 최저가 2,660원이었고요. 어제보다 111원 하락했습니다. 딸기입니다.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1,032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1,330원, 최저가 870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20원 하락했습니다. 네, 축산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우리진 100g 기준 오늘 8,970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삼겹살도 보시죠. 어제보다 올랐네요. 1,785원에 판매됐고요. 돼지 목살 100g 기준 같습니다. 수요일 1,644원, 오늘 더 오르면서 1,747원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닭고기도 보시죠. 100g 기준이고요. 어제보다 올랐습니다. 5,201원에 판매됐습니다.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건강을 좀 많이 신경 쓰셔야 하는 그런 시기인데요. 면역력을 높이거나 또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잠을 푹 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는 동안에는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제거하는 이 백혈구의 공격 능력이 높아지고요. 또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같은 때에는 하루에 7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이 꼭 필요합니다. 네, 주변에 보면 숙면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음식을 드시는 걸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건 제가 가끔 하는 방법인데요. 네. 따뜻한 우유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따뜻한 우유도 한 잔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내일 방송에서는요, 상추와 멜론 그리고 감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